살아오며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나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존중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말투와 태도만 조금 바꿔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존중받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1. 말이 너무 빠른 당신, 혹시 불안한 건 아닌가요? 박 여사님은 요즘 들어 말이 부쩍 빨라졌습니다. 손자 얘기, 건강검진 얘기, 아파트 노인정 소식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쏟아내다 보니 듣는 이가 중간에 끼어들 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천천히 말씀해요. 듣고 싶은데 따라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내 얘기가 재미없을까봐, 지루할까봐. 그래서 더 서둘렀는데 오히려 민폐가 됐구나. 사실 박 여사님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 오셨답니다. 내 말이 지루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길게 말하면 실례 아닐까? 괜히 내 얘기만 하다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서두르게 되고 말이 겹치지 않게 얼른 다 해버려야 할 것 같아. 마치 쫓기듯이 말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빠르면 오히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상대는 깊이 있게 듣지 않게 됩니다. 저 말 중에 뭐가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말투는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 내 말이 작고 불필요한 것일지 모른다는 내면의 불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가 별로일까봐, 내가 끼어들면 눈치 보일까봐, 이런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말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속도로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상대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느려도 생각은 깊어야 한다. 천천히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묵직한 신뢰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은 급하게 내놓지 않아도 충분히 값집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히려 천천히 꺼내놓을수록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러니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건 내 말에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이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는다면 이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김치도 맛깔나게 담그고 뜨개질도 잘하셔서 수세미 하나를 떠도 꼭 포장지에 곱게 싸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정 많은 분이죠.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정성껏 만든 천연 비누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건넸습니다. 요즘 손 자주 씻으시잖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써보세요. 받은 이웃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늘 그렇듯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뭐 그렇게까지.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 너무 겸손하셔서 되레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마음을 막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볍게 여겨야 할 것 같아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별거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순간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감동마저 별거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내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냥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라고요? 라고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스스로를 깎다 보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던 젊은 시절을 지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을 수 있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것, 내가 다녀온 여행,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당당하게 내놓고 마음 담았어요. 저도 이게 참 좋았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 존재의 인정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삶에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멋진 노년의 품격입니다. 누군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기뻐요. 제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3. 말이 많으면 말의 값이 떨어집니다. 정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입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은 오늘은 또 무슨 뉴스 들고 오셨어요 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뉴스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 할아버지의 이야깃거리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일글거리 같았죠.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어르신 오늘도 재밌네요 하고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조금씩 피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며 자리를 먼저 뜨는 일이 잦아졌죠. 정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좀 말이 많나. 근데 나도 내 얘기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이유에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움,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흘러가지 않게 붙잡고 싶은 마음. 그게 쌓이다 보면 말로라도 그 시간을 오래 머물게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더 풍성하게 더 길게 덧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은 많아질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반복되면 진심도 옅어지고 말이 쌓이면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가 자기 말이 중요한 사람이라 느끼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면 정작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낼 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화는 더 이상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한쪽 방향의 길이 되어버리죠. 말을 조금만 줄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래서요? 그땐 마음이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 아닌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값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천천히 아껴가며 꺼낼 때 그 말들은 더 깊이 남고 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잘 마주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더욱 귀하고 더 존중받게 됩니다. 4. 맞아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피곤함을 줍니다.
김 여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맞아. 그랬겠다. 그 사람 너무했네. 어휴, 내가 다 속상하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줍니다. 동네에서 누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분이 병원에 다녀왔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고 누구보다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김 여사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진짜 내 얘기 들어주는 분이야.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고 이야기가 깊어지지 않고 겉돌기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김 여사님의 공감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따뜻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맞장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보다 느낌으로 진심을 알아차리는 데 익숙하죠. 이분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그냥 습관처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끄덕이고 아무리 자주 맞아를 말해도 그 공감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공감이란 단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를 진심으로 함께 느끼려는 태도이다. 즉,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느끼고 그 감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한마디보다 그 일 듣고 마음이 어땠어요? 그 말 듣고 정말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이렇게 감정에 다가가는 말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꼭 모든 이야기에 공감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른 시선을 나누는 것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빠른 반응이나 겉도는 말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로 더 잘 전해지죠. 모든 감정에 다 맞장구 치며 흔들리기보다는 가만히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정중하게 건네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공감이고 노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쓰면 힘이 빠집니다. 이 여사님은 공손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버스를 탈 때도,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내릴게요. 하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해도 먼저 제가 더 조심했어야죠. 하고 고개를 숙이곤 하죠. 처음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참 괜찮은 분이야. 하고 좋은 인상을 가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여사님의 감사와 사과에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진심이라기보단 습관처럼 나오는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고맙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미안할 일이 아닌데도 계속 고개를 숙이게 되는 자신을 보며 이 여사님 스스로도 지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와 사과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이 진심 없이 반복되면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됩니다. 고맙습니다가 그저 공기의 흐름처럼 흘러나오고 죄송합니다가 그저 자동 반응이 되어버리면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왜 자꾸 자기 탓을 하지?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영혼의 그릇이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도 내 마음이 담길 때 비로소 울림이 생깁니다.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을 때 상대가 정말 고마워요. 이거 덕분에 오늘 하루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해준 순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기쁨을 주었는지 기억나시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 진심을 담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굳이 여러 번 반복하거나 스스로를 과하게 낮추는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 진심 어린 표현, 그리고 때로는 말 대신 조용히 전해지는 시선과 손길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인생을 통과하며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고 그만큼 수많은 감정과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다듬어 진짜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삶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투 하나,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코 초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만큼 단단해진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존중받으며 걷는 일, 그 시작은 오늘 나를 대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산책도 함께해요. 여기는 노후 산책입니다.